여러분들 온라인 수업으로는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아요. 뉴스에서도 그렇고 이제 등교 계약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 끝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수업할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78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단원명은 벡터의 실수배입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좀 갖고 와봤는데요. 뭘 할 거냐면은 우리 앞서서는 벡터들의 그 연산에 대해 덧셈과 뺄셈을 배웠어요. 근데 곱셈, 나눗셈을 또 우리 닥친 연산의 또 일환으로서 추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벡터들끼리는 곱셈과 나눗셈은 없고요. 대신 벡터와 그다음에 실수에 대해서 곱셈이 있어요. 그래서 벡터의 실수배라고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 그림과 그 다음에 식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한번 간단히 볼게요. 자, 우선은 A 벡터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때 그것을 똑같이 해서 여기 종점에서 시점을 또 이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A 벡터 나와 있죠? 그러면 이것을 한 번에 좀 표현하고 싶은데 이것을 우리 어떻게 약속했냐면은 이 A 벡터라고 하겠대요. 자, 지금 밑에 이 식과 좀 같이 볼 건데요. 지금 시점과 종점을 이었기 때문에 우린 덧셈 연산으로 볼 수 있죠. 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연산했기 때문에 A 벡터 더하기 A 벡터가 된 거예요. 자, 근데 그것을 쓰기를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죠. 지금 이것은 우리가 또 벡터라고 해서 다른 방법을 쓴 게 아닌 실수에서의 그 표현 방법을 그대로 차용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A라는 문자가 있다고 합시다. 거기에 또 A를 더한다 하면은 우린 2A라고 쓰죠. 자, 그런 것처럼 벡터에서도 앞에 2를 붙이면 어떨까 해서 나온 아이디어죠. 그래서 2는 실수고요. A 벡터, 얘는 이제 벡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벡터의 실수를 곱해준 표현이 됐죠? 우리가 문자끼리 합을 이렇게 개수로 쓴 것을 차용해서 자연스럽게 실수와 벡터가 곱해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자체를 지금 벡터의 실수배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요 A 벡터에 대해 마이너스를 붙였어요. 그럼 방향이 다르겠죠? 그것을 또 하나 더했대요. 그래서 마이너스 A 벡터 더하기 마이너스 A 벡터는 또 마찬가지로 실수에서의 그 계산처럼 마이너스 2A 벡터가 된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좀 상식선에서 그 벡터에 대한 실수배를 그림과 함께 식으로서도 표현해 봤어요. 요것을 이제 좀 정리해서 이 앞에 개수가 양수일 때 아니면 음수일 때 아니면 0일 때도 좋고요. 그럴 때에 대해 벡터에 대한 해석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그 책 밑부분에 있는 설명을 한번 차근히 해볼게요. 자, 실수 K와 벡터 A에 대해서 지금 실수배를 하고 싶어요. 자, 우선은 벡터가 0벡터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나와 있죠. 차근히 보면요. 자, 0벡터가 아닌 상황에서 실수 역시도 0보다 크대요. 그때 자, 실수배를 한 벡터에 대해서는요. 원래 A 벡터와 방향이 같고 크기는 이렇대요. 자, 이것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선은 이 둘의 이것 역시도 이제 벡터죠. KA 벡터. 그쵸? 그러면은 이 벡터에 대해서도 크기랑 방향을 한번 따질 수 있어야겠죠. 우선은 방향은 A 벡터와 같대요. 앞서서 자, 요게 이제 A 벡터로 하면 이 A 벡터는 자, 요렇게 추가로 자기 자신을 붙여놓은 형태였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또 양의 표현이죠. 그럼 만약에 여기에 2가 아닌 K를 곱한다고 했을 때 지금 2라고 함이 요 A 벡터에서 같은 방향으로 두 번 뻗어난 나간 것이니까 이 KA 벡터는 결국 K만큼, 그러니까 K의 배만큼 A 벡터에서 뻗어나간 거로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방향은 그럼 같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크기는 이제
기존의 벡터에서 절대값을 취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K는 실수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절대값을 나눠 쓸 수 있겠고요. K는 이미 양수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K A 벡터의 크기 하면은 이게 결국 뭐예요? K A 벡터의 크기가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정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K가 2일 때를 하면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A 벡터와 크기가 일치하고요. 크기는 그 A 벡터의 딱 2배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K2를 대입해서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지금 2가 아닌 K라는 개수로서 일반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비슷하게 이번에는 K가 음수라면은 어떻게 돼요? 반대 방향이었죠. 그렇죠? 그것을 앞서서 마이너스 2a 벡터로도 확인을 해봤고요. 그래서 크기 역시도 이제 절대값을 취한 건데 K A 벡터의 절대값을 취한다. 이것도 역시 자, 따로 가질 수 있는데 절대값의 표현을. 근데 얘는 이제 음수기 때문에 그대로 못 벗어나죠. 그래서 그것 자체를 그냥 쓴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자, 다음 K가 0이다 하면 어떻게 되냐? KA 벡터는 0벡터와 일치한대요. 왜 그럴까요? 크기가 자, KA 벡터의 크기는 자, 이렇게 이제 쓰겠죠. 근데 이게 같기를 지금 K가 0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자, 0만큼을 지금 곱한 거니까 결국은 이 0 벡터가 돼요. 그러니까 0이 되죠, 크기가.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자, 크기가 0인 벡터는 뭐라고 했어요? 0벡터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 거죠. 여기서 좀 더 부연 설명할게요. 여기서 원래는 자, 0 따로 절대값 취하고 A 벡터 절대값 따로 취해요. 근데 얘는 이제 크기니까 A 벡터 어떤 수든 간에 이 0에 대한 절대값은 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0이란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자, 크기가 0인 벡터는 0벡터지 해서 이렇게 정의가 된 겁니다. 자, 다음 이어서 자, 이번에는 A 벡터가 0일 때 한번 볼게요. 0일 때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K가 어떤 값이든 간에 실수배가 된 KA 벡터는 0 벡터가 된대요. 얘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K A 벡터의 크기를 또 따지려고 한다. 근데 자, 그럼 절대값을 따로 갖는데 이때 A 벡터의 크기가 0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0이 돼요. 그럼 결국 뭐예요? 기존의 KA 벡터의 크기를 0이라고 결정돼 버렸으니까 얘는 0벡터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결국은 K가 0이든 또는 A 벡터가 0벡터면은 실수배를 한 벡터 결과는 역시 0벡터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다음에 3번에 실수배가 1이 되면은 그냥 자기 자신이 벡터가 되고 자, 마이너스 1배를 하면은 마이너스 A 벡터. 요건 이제 앞에서 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그런 표현법들이죠. 그죠? 자, 보기도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면은 A 벡터와 B 벡터에 대해서 지금 1, 2, 3, 4번으로 주어질 때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래요. 자, 우선은 1번에 3A 벡터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A 벡터가 주어졌죠? 얘랑 크기가 일치하면서 아니죠. 방향이 일치하면서 크기는 이제 요것에 딱 3배가 되도록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여기 지금 1번이에요. 다음에 2번 마이너스 2분의 1 B 벡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은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방향은 반대가 돼야 되겠고 절반의 크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게 2번입니다. 다음 3번에 3A 벡터와 2B 벡터의 합을 구하래요. 그럼 3A 벡터는 구했으니까 2B 벡터를 계산하면 되겠네요. 2B 벡터는 얘가 2B 벡터죠. 그렇죠? 그러니까 3A 벡터에 2B 벡터를 지금 더해서 자, 요 파란색의 결과가 3번의 답이 되겠고요. 다음에 마이너스 2A 벡터와 B 벡터. 그 마이너스 2A 벡터는 또 어떻게 하면 돼요? 기존의 A 벡터에서 마이너스니까 또 반대 방향으로 크기가 2배가 되게끔. 그쵸, 요렇게요. 그 다음에 기존의 B 벡터를 여기다가 또 추가로 지금 쓴 거죠. 그래서 요게 지금 4번의 답이 되겠어요.
이렇게 쓰면은 되겠죠. 자, 넘어가서요. 이것은 지금 뭐냐면요. 그 여러분들 79페이지 책에 그 중앙에 그 모눈 종이로 몇 가지 연산 법칙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지금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자, 2a 벡터의 3배만큼이 결국 6a 벡터다 라는 거고요. 얘는 2a 벡터 더하기 3a 벡터가 5a 벡터가 된다라는 거고, 마지막은 3a 벡터 더하기 3b 벡터가 사실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의 3배만큼의 실수배랑 일치한다 라는 건데요. 자, 지금 여기 좌변부터 한번 봅시다. 제일 첫 번째 것에 2a 벡터를 지금 의미가 뭐예요? 2a 벡터를 3배만큼 실수배 해줘라. 그러니까 2a 벡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3번 연달아 썼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좌변의 결과인데, 지금 요것을 전체적으로 보아하니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요만큼이 이제 a 벡터였을 거예요. 그죠? 그게 6번 이렇게 요 크기대로, 요 크기와 방향대로 이렇게 결정된 것과 일치하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둘이 등호로 성립한 건데, 요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요 실수배에 대해서 결합법칙이 성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합법칙이요. 결합법칙이 뭐였죠? 곱해진 순서는 그대로 쓰되 우선순위로 연산되는 괄호가 바뀌어도 뭐 등호에 지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2a 벡터 곱하기 3인데요. 이것을 이 3과 2부터 곱하자는 거예요. 3과 2를 먼저 곱하고 그 다음에 a 벡터를 취하면 어떨까? 그죠? 괄호가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실수와 벡터와 연산된 것과 지금 실수끼리 먼저 계산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실수 그 벡터의 실수배를 취한 것과 일치한다는 그 결합 법칙을 지금 요 한 가지 예로서 설명을 한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요 내용 뭐냐면은 마찬가지로 2a 벡터와 3a 벡터를 더했다. 즉 이제 시점과 종점을 연결해서 지금 쭉 연장해서 그렸죠. 근데 그게 결국은 a 벡터라는 것을 이렇게 5번 연결해서 표현한 것과 일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알 수 있는 게 결국은 뭐예요? 이게 지금 그 문자에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실수 문자 체계에서 여기 a 벡터를 이제 문자라고 생각했을 때 개수끼리 이제 계산한다는 거죠. 동류항으로 봤을 때. 근데 이게 결국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 요렇게요. 그러니까 5a 벡터를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쵸? 2 더하기 3 거기에 실수배 a 벡터.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게 지금 등호 성립한다는 것은 뭐예요? a 벡터를 자 이렇게 분배해서 곱한 것과 일치한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 세 번째에 3a 벡터와 3b 벡터의 합 여기 있죠. 여기 3a 벡터와 3b 벡터의 합이 여기 있는데 요 큰 대각이요. 평행사변형에. 근데 그게 결국은 a 벡터와 b 벡터를 먼저 계산해서 여기 이것을 3배한 것과 일치한다. 그러니까 얘도 결국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죠. 분배. 그러니까 첫 번째는 결합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분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덧셈 연산에서는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고 했죠. 그죠? 근데 지금 요 실수배에서는 결합 법칙과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 이렇게 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책을 넘겨서요. 80페이지 봅시다. 요것은 더 설명은 안 할게요. 아까 그 그림의 예를 통해서 설명을 참고해 보세요. 자, 지금 보면 얘를 이제 간단히 하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벡터긴 하지만 결국 교환과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얘를 이제 단순 문자로 보고 동류항 계산하듯 계산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선은 2a 벡터, 2b 벡터 분배 법칙을 쓸 수 있죠. 마찬가지로 또 분배 법칙을 써줘요. 이렇게요. 다음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이렇게 같은 벡터들끼리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1a 벡터
더하기 4b 벡터. 여기서는 더 이상 교환이나 결합, 뭐 분배 법칙을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끝내주면 되는 거죠. 간단히 한 거죠. 자, 요것들도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3번 같은 경우는요. 지금 x벡터가 결국 뭐예요? 실수와 문자의 체계로 본다면 미지수인 거죠. 그 미지인 벡터를 a와 b 벡터로 표현하라는 거니까 결국 이 항을 하면 되겠죠. 적당히. 그래서 얘도 분배나 아니면 결합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벡터의 평행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러니까 두 벡터가 이제 우리가 같다는 것, 그 다음에 간단한 덧셈, 뺄셈, 실수배까지 연산을 다 거쳤는데 평행이라는 개념을 지금 같이 공부하는 거죠. 어떤 상황일 때 두 개의 벡터에 대해서 평행이라고 얘기할 것인가. 바로 여기 정리가 나와 있는데요. 보면요. 우선 0벡터가 아니어야 된대요. 그죠? 왜냐면 0벡터는 방향을 따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아니다. 그때 그 두 벡터가 자 이런 식으로 얘가 지금 평행을 표현하는 기호예요. 여러분들 그 직선에 대해서도 평행을 따질 때 이렇게 두 개의 슬래시를 그었죠. 예를 들어 L과 M이란 직선이 있다. 두 직선은 평행이야. 그럼 이렇게 이제 기호를 썼다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기호를 벡터에서도 그대로 차용한 거고요. 근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정의됐냐? A 벡터와 B 벡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K란 실수배로 둘이 등으로 성립한다. 요것만으로도 지금 평행이라고 보장을 하겠대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아까 우리가 앞서서 우선은 0벡터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 이 앞에 곱해진 실수에 대해 K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같을 때를 봤는데 지금 여기 같을 때는 0이 아닌 실수라고 했으니까 이걸 지금 선 거죠. 넌 안 돼. 이렇게요. 그럼 이 두 가지 경우만 한번 보면요. K가 0보다 클 때는 어땠어요? K A 벡터와 A 벡터는 어땠어요? 이 방향이 같았죠. 방향 일치. 자, 다음에 K가 음수일 때는 K A 벡터 A 벡터가 어떻게 됐어요? 방향이 반대였죠. 방향 반대. 자, 근데 이 평행이라 함이 결국 뭐예요? 끝없이 연장했을 때 둘이 이제 교점이 없는 거죠. 그쵸? 근데 그것을 이제 평행 이동했을 때 적당히 그러니까 벡터를 K A 벡터 A 벡터 자 원래는 둘은 뭐 이렇게 떨어뜨려 쓴 게 아니라 애초에 이렇게 되겠죠? 쓴다면은 이게 A 벡터라면은 K가 이제 1보다 큰다면 요게 이제 K A 벡터가 될 거예요. 그쵸? 이렇게가 그죠? 근데 얘를 이제 적당히 이제 평행 이동해서 둘이 떨어뜨린다면은 이것들을 연장했을 때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교점이 없겠죠. 방향이 같기 때문에 이 상황을 지금 우리가 평행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방향이 일치한 경우는 당연히 평행이겠고요. 평행. 또 뭐 또 돼요? 방향이 반대라고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자 A 벡터와 K가 음수라서 K A 벡터가 방향이 반대라 할지라도 또 어떻게 돼요? 이 지금 그 기운 정도는 똑같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쭉 연장을 하더라도 교점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직선에 대한 논리로 평행을 정의한다면은 이 둘 사이의 벡터 역시도 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K가 양수든 음수든 KA 벡터와 원래의 A 벡터가 일치하니 그 평행이니까 지금 이렇게 필요충 무조건으로 설명을 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두 벡터가 평행이다 함은 뭐예요? 0이 아닌 실수로서 실수배로 둘 사이의 관계를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약속하자라는 겁니다. 여기 나름 이제 그림이 그려졌는데 이것을 이제 참고하시고요. 자, 이 보기 한번 볼까요? 지금 0이 아닌 두 벡터에 대해서 아니죠. A 벡터와 B 벡터에 대해서는 지금 0이 아님이 보장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P 벡터, Q 벡터도 0이 아님이 보장이 되겠죠. 근데
A 벡터, E, B 벡터가 같지 않다를 뒀으니까 어떻게 돼요? P 벡터 역시도 0 벡터가 아니겠죠. 그죠? Q 벡터는 어떻게 돼요? Q 벡터도 사실 요거 때문에 0 벡터가 아님이 보장이 됩니다.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지금 Q 벡터와 P 벡터에 대해서 결국 마이너스 3배만큼 차이로 둘의 실수배로 표현할 수 있지 않냐? 그럼 뭐예요? 얘가 음수든 양수든 아무튼 0이 아닌 값으로서 실수배가 표현됐기 때문에 P 벡터와 Q 벡터는 뭐다? 평행이다 라고 지금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두 벡터에 대해서 평행을 논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두 벡터를 0이 아닌 적당한 실수배로서 등호로 연결할 수 있느냐? 그 문제로 이제 갖고 와서 생각해 보면 된다는 거죠. 자, 넘어가서요. 81쪽에 문제 4번을 푸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 P, Q, R 벡터가 이렇게 A와 B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궁금해하는 것은 Q 벡터와 P 벡터의 차와 P 벡터와 R 벡터의 합, 이 두 벡터로서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어진 두 벡터에 대해 서로 평행함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만 보이면 된다는 거예요? 자, 0이 아닌 적당한 K가 존재해서 K, Q 벡터 마이너스 P 벡터는 P 벡터 더하기 R 벡터랑 일치해요. 이것만 보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자, 각각은 여러분들이 덧셈, 뺄셈, 또 실수배에 대한 계산으로서 간단히 할 수 있겠고 A와 B 벡터를 이용해서요. 그것들로 실수배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것까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서 벡터의 평행인데요.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이제 벡터가 아닌 서로 다른 세 점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 세 점을 갖고요. 하나는 시점, 하나는 종점 이런 식으로 벡터를 구성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실수배로 AC 벡터가 AB 벡터로 이제 등으로 성립할 수 있게 한대요. 그럼 이게 결국 뭘 의미해요? 앞서서 우리가 봤던 것에 AB 벡터와 AC 벡터는 서로 평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결국은 또 어떻게든 얘기할 수 있냐? 그림으로 따지면은 요런 그림이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A라는 지금 시점을 공유하고 있죠. 그러면서 둘이 평행하려면요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 자체가. 그럼 결국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럼 A와 C를 끝으로 이제 연장을 표현해 만든 직선에 대해 B가 그 직선 위에 이제 한 점이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B뿐만 아니라 A, B, C가 모두 한 직선 위에 놓여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여기 쓴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한 직선에 놓인 세 개의 점에 대해서 자, 이렇게 구성할 수 있다면 아니죠. 다시. 한 직선 위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어요. 그거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영향 실수로서 벡터에 대한 그 등호식을 하나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세 점의 입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실수배로 표현할 수 있다면은 너희는 모두 한 직선 위에 있어야 돼. 그리고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한다면은 그 세 점에 대해 시점과 종점으로 만들어서 적당히 실수배로 표현할 수 있어. 이거를 여러분들이 전제랑 결론이 바뀌더라도 적당히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리한 쪽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또 문제도 해결해 볼 겁니다. 자, 지금 보면은 4점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도록 M의 값을 설정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한 직선 위에 있게끔 하려면요. 뭘 보이면 돼요? A와 B와 C로 이루어진 시점과 종점으로 이루어진 적당한 벡터 두 개에 대해서 실수배로서 두 벡터의 등호가 성립하게끔 그걸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 B 벡터, 그러니까 B, A 벡터 이렇게 이제 A와 B로만 구성한 두 개의 벡터면요 의미가 없어요. 왜요? 이건 마이너스로서 항상 등호로 성립하잖아요. 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A, B 벡터를 선택했어. 그러면 여기 우리가 그 한직선의 위에 있도록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시점과 종점을 구성하라는 거예요? A와 B가 아닌 C는 무조건 시점 아닌 종점으로 구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C, A도 좋고요.
뭐 C, B도 좋고 B, C도 좋고 A, C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 중에 적당한 하나가 0이 아닌 실수 K로서 이렇게 등호로 성립함. 그러니까 실수배로 표현함. 이걸 이제 보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요. 뭐가 유리할까? 그냥 뭐 아무거나 해볼게요. 요거 해볼게요. 그러니까 AB 벡터와 CA 벡터가 적당한 K라는 실수배로서 일치하는지 그래서 그걸로 M의 값을 한번 정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A, B 벡터는 지금 소문자 A, B 뭐 요 벡터로 이제 표현한다면 어떻게 돼요? 뭐 바로 안 쓰고 그냥 우리 벡터의 뺄셈 한번 표현해 보면은 OB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죠. 시점을 일치하고 자 여기 시점을 나중 그러니까 뒤에 두 번째로 빼지고 그 다음에 종점을 첫 번째로 빼지는 것의 종점으로 구성하면 된다고 했죠. 요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은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가 돼요. 다음 자, CA 벡터는 어떻게 구성할 거예요? 요것도 OC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 하면 되겠죠. 같은 논리로 얘는 MA 벡터 마이너스 3B 벡터고 요게 지금 A 벡터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요거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요? M 마이너스 1의 A 벡터 아이고 자, 마저 계산합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둘이 지금 실수배로서 일치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자, 결론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가 적당한 K가 있어서 M 마이너스 1에 자, 이렇게 중괄호를 쓸게요. A 벡터 마이너스 3B 벡터 요게 등호로 성립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A 벡터와 B 벡터는 서로 0벡터가 아니고 평행하지 않다라는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이 조건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둘이 서로 연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이 K를 분배해서 개수 비교하듯이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조건으로요. 0벡터가 아니고 서로 평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K M-1 A 벡터랑 3K B 벡터랑 일치해야 돼요. 이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가요. 그러면은 결국 개수 비교하듯이 이제 비교해보면요. 좌변의 1과 B 벡터의 이제 실수배만 볼게요. 좌변의 1과 우변의 마이너스 3K가 일치해야 되니까 K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 3분의 1을 이제 여기다 대입하고 여기 그게 지금 결국 A 벡터의 그 실수배인 마이너스 1과 일치한다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분의 1 M-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건 뭐 어렵지 않죠. 뭐 양면이 똑같이 마이너스 1 곱하고요. 얘가 3이 되도록 하면 되겠네. M은 4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계산하면 돼요. 자, 선생님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는 A, B 벡터랑 이 CA 벡터로 구성해서 운이 좋아서 적당히 M이 4가 나온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구성했다면은 M이 다른 값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이 M이 4가 나와요. 근데 그때마다 K 값이 달라질 수는 있을 거예요. M의 값이 달라지진 않아요. 요건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세요. 자, 그러고 생각 넓히기인데요. 간단히 보고 이것도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AB 벡터랑 BC 벡터를 아까 소문자 A, B 벡터라고 뒀고요. 제2의 중점을 M이라고 둘 때 지금 C랑 M이랑 H가 한 직선에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대요. 그럼 뭘 하면 돼요? 이게 한 직선이 있다. 그럼 이것들을 또 시점, 종점으로 구성해서 두 개의 벡터에 대해서 실수배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 작업을 하려고 지금 뭘 한 거예요? Cn과 CH를 굳이 또 A 벡터와 B 벡터로 표현해 본 거고,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또 A와 B 벡터의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제 적당히 또, 실수배로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요. 그런 어떤 풀이 과정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그 벡터에 대해서 연산은 모두 끝냈고요. 이제, 다음에는 이제, 성분과 내적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등교를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온라인 강의 여태껏 듣느냐고 고생 많았고요. 이제 정말 직접 보겠네요.